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6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제주 고산리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이기 때문에 대번에 알 수 있는데요. 고산리 유적지를 통해서 모른다면 뒤에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이른 민무늬 토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른 민무늬 토기와 뒤를 이어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토기예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했고요. 곡식을 갈아먹는 갈돌과 갈판 등의 석기도 나왔다고 했으니까 분명한 신석기 시대의 사회 생활이에요. 1번에 고인돌 나왔으면 볼 거 없이 청동기죠. 2번에 청동검이니까 2번도 청동기 시대죠. 3번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해서 식량을 생산하였다 했으니까 3번이 신석기예요. 4번에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하면 구석기 시대예요. 5번에 철제 농기구는 바로 철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처리되네요.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왕 헤브루, 헤브루는 부여의 왕인데 모른다면 뒤까지 쭉 보셔야 돼요. 아이를 원했는데요. 어린 아이가 있긴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대요. 그래서 이름을 금와라고 했는데 이 금화왕은 아셔야 돼요. 동부여의 왕이 금화왕이고요. 금화가 흠모했던 여인이 유화 부인인데 이 유화 부인을 데려왔는데 유화 부인이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에서 깨어난 인물이 고주몽, 주몽 탄생설화예요. 즉 동명성황 탄생설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와는 부여의 왕이었으니까 부여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돼요. 1번에 혼인풍습으로 서옥제는 고구려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여는 12월의 영고라는 제천 행사. 2번 정답이네요. 정삼은 백제의 귀족회의죠. 4번에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 수출하였다 했는데 이 지역은 삼한 중에서도 변한이나 아니면 초기국가 가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5번에 특산물로 단공, 과마, 반어피가 유명했던 초기국가는 동예에 해당되어지네요. 3번 고구려 가왕의 업적이요. 불교를 수용했다고 했으니까 볼 거 없이 소수리왕이죠. 1번에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왕은 장수왕이에요. 2번에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던 왕이 바로 소수리 왕이죠. 3번에 서안평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서안평을 먼저 이렇게 공격했던 왕이 있었는데 동천왕이죠. 그런데 오히려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서 동쪽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동천왕이에요. 점령 못했어요. 하지만 끝내 서안평을 점령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미천왕이죠. 미친 척 서안평을 공격했더니 서안평을 점령했어. 그리고 낙랑을 미친 척 한번 쳐봤더니 낙랑도 무너졌어. 입지전적인 인물 미천왕이에요. 4번에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던 왕은요, 고구려의 안원왕이에요. 안원왕. 5번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격퇴했던 왕은 광개토대왕이라고 했었죠. 4번에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성왕이 도읍으로 정한 이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은 삽이에요. 오늘날의 지명으로 부여죠. 그래서 1번에 부여 정림산지 5층 서탑 맞고요. 2번에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지, 부소산성 등 모두 부여에 있는 것인데 3번에 관촉사 석조 미륵부설 입성은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부설 입성 고려 광종 때 건립된 만들어진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부설 입상이기 때문에 3번이 이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5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옳은 거. 가를 보시면 개백의 결사대와 신라와 이렇게 싸우게 되죠. 황산으로 가서 싸우니까 황산벌 전투에 660년이요.
결국 개백의 결사대가 무너지면서 백제의 운명도 함께 했던 것이죠. 나를 보시면 사찬 시드기 수군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당나라 장수 서린기와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했다. 그 후에 승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나당 전쟁 중에서 기볼포 전투예요. 여기서 승리하면서 결국 신라의 자주적 통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아무튼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김흠도리가 반란을 꾀하다 처형되었다. 통일된 이후 신문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후네요. 이번에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대하성 전투 642년이니까 가전이죠. 3번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612년이니까 여기 가이전이에요. 대조영이 발해 동무산에서 건국했다고 했으니까 698년인데요. 나 이후에요. 5번에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죠. 668년이니까 5번이 바로 이 사이에 있었던 일로 해당이 되겠네요. 6번에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줄에 천문현상 이렇게 나와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거중기죠. 거중기는 정조 때 정약용이 개발했던 것이에요.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사용되는 그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데 이용했던 것이죠. 천문현상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2번에 금동천문도라는 것은요, 별자리를 그려놓은 표예요. 그리고 3번의 혼천의는 하늘의 움직임을 읽기 위한 시계고요. 4번에 칠정산 4편이 있는데요. 칠정산은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편은 1편이고 외편은 2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편은 원의 역법을 해설하는 해설서고요. 칠정산 외편은 2편으로서 아라비아 역법을 해설하기 위함이에요. 5번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요, 하늘과 별의 움직임을 그려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7번 간은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했으니까 옷 잘 입는 스님 의상대사. 나는 무예가 나무아비탑을 했으니까 원효 스님이에요. 1번에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년 결사를 이끌었다 했으니까 고려 무신 집권기 때 요세라는 스님이에요. 2번에 화엄 1승 법궤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했던 스님은 의상대사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에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던 스님은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고려시대 때 불교계의 과제는 불교 종파의 통합이에요. 즉 신라 말에 원래 삼국시대 때 들어온 불교는 교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라 말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극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것인데요. 대각국사 의천은 어디까지나 교종 위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4번에 왕호천축국전을 지은 스님은 해초고요. 5번에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던 인물은 스님은 해심이라는 스님이에요. 그 3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천태종을 개창했던 인물은 의천이라고 했죠. 교종 위주로 선종을 통합하고, 반대는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조계종을 개창해서 이 진울은 어디까지나 선종 위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 반대 개념의 정의 쌍수 도노 점수를 중시했다라는 거. 8번 지도가 행정구역, 즉 오소경이라고 있었죠. 통일신라 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오소경을 오늘날의 지명과 연관시켜 보면요, 이 남원경은 그대로예요. 오늘날의 남원이 남원경이었고요. 당시에 금강경의 이 금자는요, 이 쇠 금자니까 김으로도 있잖아요. 김씨 할 때 김으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김해예요.
북원경은 가운데만 보시면 원중이에요. 나머지 두 개 남았어요. 서원경, 중원경 나왔는데 모음 조화를 활용해 보세요. 서원경의 서니까 여기는 청주예요. 중원경의 중, 우니까 여기는 충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 외웠죠? 오소경? 이 오소경은요, 신라의 수도가 경주 금성이잖아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수도의 편재성을 극복하고 지방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소경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구주 오소경의 완성은 신문왕 때 이루어지고요. 기역번에 구서당은 통일신라 시대 때 중앙군이고 십정은 지방군이니까 기역 통일신라 맞아요. 니은 욕살과 철여 근지 등의 지방간으로 파견하였다니 고구려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상수리 제도는 신라 맞죠? 신라 상수리 시옷이라고 했었고요. 고려 기인 기역이라고 했어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리을번에 북계 병마사를 파견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요 고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고려는 5도 양계로 지방 행정 조직을 마련했는데요. 이 양계, 동계나 북계를 합쳐서 양계라고 하는데 이 양계는 국방상 유충지로서요. 병마사를 파견해서 관리했다라는 사실이요. 9번 가국가 보시면 발해라는 국가예요. 1번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중시하였던 고려죠. 2번에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에요. 3번에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했던 것은 백제 무령왕이고요. 4번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인물은 신라하대의 장보고죠. 5번이 결국 발해 문화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거.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이요. 지도와 같이 13곳의 조창의 조세를 모았다가 개경의 경창으로 조운하였던 시기의 경제상황, 조창과 조운, 이런 조운 제도의 성립은요 고려 아니면 조선인데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개경의 경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경이 수도였던 왕조는 고려잖아요. 그래서 이 개경의 경창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쉽게 힌트가 주어졌네요. 아무튼 고려 시대 때 경제 생활로 보시면 되겠네요. 1번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귀족 세력 약화, 왕권의 강화,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이에요. 떡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다. 조선 후기죠. 3번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을 재배했다. 모두가 조선 후기에 해당되어져요. 4번에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약조를 체결하였다 했는데 조선 세종 때의 계약조는 5번에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11번 다음 지역에 탐구활동 고인돌 있고요. 참성단 있어요. 만이산의 참성단이죠. 광성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강화도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대몽항쟁기에 조성된 왕릉을 조사한 적이 맞는 얘기겠죠. 고려의 정부가 강화도로 옮겨와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김만덕은 제주도와 관련된 인물이에요. 3번에 정약전의 자산 어부는 흑산도고요.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냈던 곳은 울릉도 독도예요. 5번에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점령한 섬은 거문도예요. 거문도의 영국군 점령 1885에서 1887이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 아무리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이라 할지라도 남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국군의 행태를 제국주의의 횡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번 가국가요. 궁예가 세운 후 고구려의 도성터예요. 궁예 후 고구려는요. 국호를 몇 차례 바꾸죠. 904년도에 마진으로 이렇게 바꿨다가요. 마진이 안 남으니까 911년에 다시 태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911년.
904년에 마진, 911년에 태봉, 그리고 철원에 천도했던 것은요 905년도에 철원으로 수도를 옮겨왔던 것이에요. 이 태봉, 국호를 태봉으로 고쳤을 때 연호를 수덕만세라고 했어요. 911년이라고 했어요. 벌써 종교적인 냄새가 팍 나죠.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신라 해공왕 때고요. 후 고구려의 최고 정치 기구는 광평성이에요. 그래서 2번이 맞네요. 3번에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던 것은 후백제예요. 4번에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 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고려군이에요. 고려예요. 이전에 고창 전투 이전에 공산 전투에서는 후백제 군을 기습했다가 오히려 고려 왕건이 대패하게 돼요. 그 이후에 복수전이라 보면 돼요. 고창 전투는요. 5번에 5개월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던 것은 발해인데 그 발해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발해 선왕 때 지방행정제도를 갖추게 돼요. 13번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면 양규 거란군 나와 있으면 2차예요. 나는 거란이 장차 침입하려 함을 아직 침입하지 않았어요. 군사 30만 명을 선발해서 광군이라고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했던 고려의 임금은 고려 3대 임금이자 정종이에요. 광군을 편성했다라는 거 특별군대예요. 소손령 나와 있으면 1차죠. 라에 강감찬 나와 있으니까 3차예요. 그러면 순서가 나, 다, 가, 라의 순서가 돼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네요. 14번에 사건 일지 보시면 망이 나와 있죠. 망이 망소의 난인데요. 고려 무신집권기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고려 무신집권기요. 1번에 서리 통청운동을 전개했던 조선 후기고요. 원종과 애노에 난 신라 말 진성 여왕 때의 반란이고요. 3번에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되었던 것 조선 후기고요. 4번에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는 동해죠. 그래서 동해라는 이 국가는요 시족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초기 국가라고 했어요. 5번에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주 명학 소에서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15번 다음 교서를 내리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태조께서 흑창을 두어서 빈민을 구제했는데 이제 의창으로 고친다고 했어요. 고려 왕조 때예요. 고려 왕조 때 흑창을 의창으로 고친 왕은요 고려 성종이에요. 1번에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킨 왕은요 고려 문종이고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해서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임금은 고려 숙종이에요. 3번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던 왕이 고려 성종이고요. 4번에 정방을 폐지했던 임금은 고려 공민왕이에요. 5번에 개경에 기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주지로 삼았던 임금은 광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기역으로 연결된다고 했었죠. 개경의 귀법사, 균여, 광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외우기 편하죠. 그래서 15번에 3번이 정답이네요. 16번 다음 구성 안에 소재가 된 탑이요. 보시면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탑, 원의 영향을 받았다 원경이요. 고려 전기 때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월정사 팔각구층탑이죠. 그래서 송월 초등학교 다닐 때 내짝궁 원경이 고려 말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조선 세조 때 건립한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어요. 국보 2호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고르면 되는 것인데요.
벌써 1, 2, 3번은 10층이 벌써 안 되잖아요. 4번이 얼추 비슷하긴 한데요. 4번을 잘 보시면요. 이 탑신이요. 이 팔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은 바로 이 평창에 있는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탑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찾는 답은 5번이에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요. 1번은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가탑, 무영탑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불국사 이렇게 여행 갔었을 때는 이 석가탑을 보고는 참 맹숭맹숭하다, 심심하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다보탑이 워낙 화려하니까요. 그래서 이 석가탑 볼 것도 없네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석가탑의 단암이라 할까요? 이런 좀 음식 맛으로 굳이 따지면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한 평양냉면과 같은 그런 맛이요.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질리지 않는 그런 탑이 바로 이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에요. 2번은 보시면 요것이요, 사자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하나, 둘, 셋, 넷, 앞에 2개, 뒤에 2개 있어요. 총 4개가 있어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에요. 3번은요,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2번, 3번은 전부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이에요.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의 특징은요, 여기 탑면에 부조식으로, 환조가 아니라 부조식으로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진전사지 3층 석탑 역시 국보로 지정되었단 말이에요. 17번 밑줄군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리운 벗에게 편지 보내고 있죠. 충선왕이 원의 화가를 불러 그리게 한 나의 조상을 기억하는가? 잃어버렸던 그 그림을 오늘 찾았더니 만권당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고려의 충선왕이 왕 위에서 물러난 지, 즉 상왕으로서 원내 설립했던 곳이 만권당이에요. 이 만권당에서 고려의 학자들과 원나라의 학자들 간의 교류를 주선해서 성리학을 습득해 했던 것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재현의 편지에 역사서인 사략을 저술하였다. 현존하지 않고 있고요. 불시잡표는 불교를 아주 씨를 뽑아야 된다라는 정도전에 불시잡표는 무시무시하죠. 구제학당은 해동의 공자라고 불렸던 최충이에요. 봉사십조는 최충원이고요. 예안향양은 이왕에 대한 설명이네요. 18번 가인물의 활동. 1380년 삼도 도순찰사 전라도 황산에서 왜그를 크게 격퇴했다. 황산대첩은 이성계예요. 홍산대첩은 최영이고 황산대첩은 이성계였다라는 거. 대첩비가 상실됐다고 했고요. 적장 아지발도를 죽인 이성계의 활약상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본의 북방에 사군과 육진을 설치했던 때는 세종대왕 때예요. 세종대왕 때 최윤덕을 파견해서 사군을 개척했고요. 김정소로 하여금 육진을 개척해 해서 오늘날의 국경선,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오늘날의 국경선을 이렇게 확장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번에 의종보기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던 인물은요, 김보당이라는 고려시대 때 이 장군이에요. 3번에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이성계죠. 4번에 여진을 정보라는 동북 구성을 축조했던 윤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에 좌우별초와 신의 군으로 삼별초를 조직했던 인물은 고려 무신집권기 때 최우에 대한 설명이네요. 19번 며칠 전 전하께서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하네. 이제 현직 관원들만 수족권을 지급받게 되겠군.
이거 조선 세조 때 토지 개혁인데요. 직전제 실시예요. 현직 관원들에게만 토지를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 개혁인데요.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현직 관원들에게만 지급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세조는요, 직전제 실시 토지개혁과 더불어서 6조 직계제를 아울러서 함께 실시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6조 직계제는 태종대왕 이방원과 세조가 똑같다는 사실이요. 2번의 인국종은 명종 때예요. 3번의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가 저술한 것이니까 중종 때 해당되고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죠. 5번의 담배는 조선 후기니까 1번이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20번. 가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창경궁의 정문인 흥암은 창경궁은 성종이 정의왕후 등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수강궁을 수리해서 조성한 궁궐이라고 했었죠. 여기까지만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완전히 결정적으로 너무 쉬운 힌트가 주어졌어요. 경국대전 완성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조선 성종 때예요. 탕평비의 건립은 영조 때고요. 상평통보는 숙종 때죠. 악학개범이 간행되었다. 성종 때 해당되고요. 훈련도감의 설치는 임진왜란 중에 즉 선조대왕 때 1394년에 유성룡의 건의로 설치됐던 것이에요. 초계 문신제는 정조니까 정답은 3번이죠. 21번.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예요. 쭉 보시면 현량과라는 거, 현량과 설치를 건의했던 인물이 바로 조광조예요. 조광조는 조선 중종 때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현량과 실시를 이렇게 건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허위가 많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전국 공신에 허위가 많았다고 했으니까 위훈 삭제를 주장하게 돼요. 위훈 삭제라는 것은 뭐냐면 위훈 삭제, 위훈이니까 거짓된 공문, 거짓 그 공신이 아닌데 가짜 공신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거 삭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훈구파들의 집중적인 견제 대상이 됐던 것이 바로 조광조예요. 이 중종 때 조광조를 사약을 먹게 하는 이 사화, 기묘사화죠.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종 때 기묘사화가 있어요. 그리고 명종 때 을사사화 있으니까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죠. 22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 개회도입니다. 미원은 가의 별칭으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라고 했으니까 간쟁이니까 이 사관원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왕명의 출납을 관장했던 것은 바로 승정원이죠. 왕명의 출납이니까 승정원이에요. 이번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으니까 한성부가 2번에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던 기구가 사관원이에요. 특히 사관원과 사헌부를 양사라고 불렀었고요. 서경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서 알아두세요. 4번은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춘추관이고요. 춘추관에서도 특히 실록청이 직접적인 이런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5번에 반역죄, 강상죄 등을 보면 중재인을 다스렸던 기구는 의금부에 해당되겠네요. 23번.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조혼 나와 있고 곽재우 나와 있으니까 임진왜란이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유정대사가 회답 겸 세완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번 맞는 것이고요. 2번에 나세나 신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라고 했는데 진포대첩이라고 하죠. 고려 우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숙주가 일본에 갔던 것은 세종 때고요.
일본에 갔다 온 그런 감상문 해동 제국기를 저술한 것은 성종 때예요.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해동 제국기의 저술은 편찬은 성종 때다. 4번에 조선 정부의 통제 반발에서 삼포 외란이 일어났던 것은 중종 때고요.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됐던 거 역시 중종 때인데요. 명종 때에 이르러서 이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됐다는 거, 비변사의 변화도 잘 살펴주셔야 돼요. 24번 가왕이 재위한 시기의 경제 모습이요. 수원 화성 나와 있죠. 그리고 장용용 이렇게 유지 나와 있고 화성의 수리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정조 대왕이라는 대본에 알 수 있어요. 1번에 금속 화폐인 건원중부가 주조되었다는 것은 고려 성종 때예요. 고려 성종. 조선이 아니라 고려 성종 때예요. 2번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지증왕이죠. 3번에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건 신라시대 때고요. 4번에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이 제정되었던 것은 영조 때죠. 5번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신의 통공. 이게 바로 정조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25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조선의 교육기관 뭐를 찾아서 이렇게 되는데 중경 38년 풍기 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했다 했으니까 이건 뭐 서원이죠. 풍기 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한 서원이 바로 백운동 서원이에요. 근데 이 백운동 서원에 국왕이 현판을 서원 이름을 써서 보내요. 그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은 소수서원이라고도 하고요. 또 국왕으로부터 이런 현판을 액자를 받았기 때문에 사액서원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운동 서원, 소수서원, 사액서원은 모두 같은 서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번에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던 것은 향교회예요. 2번에 선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할 때 2번 맞는 것이고 3번에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되었던 것은 고려 국자감이에요. 고려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되어서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4번에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하였다. 이거 역시 향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4번은 모두가 향교에 대한 것이에요. 5번에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했는데 이건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강의들이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